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전환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특히 자기 책임감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외부 환경을 탓하곤 해요. 하지만 그랜트 카돈은 이런 태도가 바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랜트 카돈은 이를 극단적 책임감이라고 부르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사의 편견, 회사의 불공정한 시스템, 동료의 정치질 등을 탓하기 쉬워요. 하지만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했나? 내 성과가 정말 압도적이었나? 나는 승진을 위해 10배의 행동을 했나? 라고 자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남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자신을 개선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랜트 카돈의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고 해요. 자기 책임감을 기르는 첫 단계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면 알람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의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팀원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돌아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성공으로 이어진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즉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자기 책임감은 근육과 같아요. 처음에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기 책임감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배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그랜트 카돈의 10배 사고법은 단순히 더 많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혁명적인 접근법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반면 10배의 법칙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당신이 연봉 1억을 목표로 한다면 10배의 법칙에서는 10억을 목표로 하라고 해요. 이게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랜트 카돈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어요. 그는 25살에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10배의 법칙을 적용한 후 억만장자가 되었답니다. 그의 비결은 남들이 하루에 5통의 영업 전화를 할 때 그는 50통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한 달에 10명의 고객을 만날 때 그는 100명을 만났죠. 10배의 사고법에는 4가지 핵심 원칙이 있어요. 첫째, 목표를 10배로 설정하기. 둘째, 행동을 10배로 늘리기. 셋째, 시간을 10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넷째, 결과에 대한 책임을 10배로 지기. 이 4가지를 동시에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배의 법칙을 듣고 그게 가능해? 라고 의심해요. 하지만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실패한 거예요. 가능성을 믿는 것 자체가 10배 사고법의 시작이랍니다. 실제로 10배의 법칙을 적용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아요. 한 영업사원은 월 매출 목표를 10배로 올렸더니 실제로는 5배를 달성했답니다. 비록 10배에는 못 미쳤지만 원래 목표의 5배를 달성한 거예요. 이것이 10배 사고법의 마법이에요. 10배의 사고법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현재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10배로 늘린 목표를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랜트 카도는 평균은 실패의 공식이라고 말해요. 평균적인 목표, 평균적인 노력, 평균적인 결과로는 절대 특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10배의 법칙은 우리를 평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랍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10배로 생각하고 행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해자 의식은 우리 삶을 갉아먹는 독과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다 당 때문이야. 난 운이 없어 라는 생각들이 바로 피해자 의식의 전형적인 예랍니다. 그랜트 카도는 이런 사고방식이 성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해요. 피해자 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주인의식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경제 불황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불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고 부자는 주인 의식을 가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들이 불황기에 탄생했답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왓츠앱 등이 그 예죠. 주인 의식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때문에라는 표현을 덕분에로 바꿔보세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를 상사 덕분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로 바꾸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정전 사태 비유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해요. 정전이 났을 때 전력회사를 탓하며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예비 발전기를 준비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음번엔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할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실패하면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늘 고민하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 탓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한번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거예요. 모든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주인 의식의 선물이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남 탓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 책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주인 의식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열쇠랍니다. 책임감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습관들의 변화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랜트 카도는 성공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매일의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며 5분만 더라고 하는 것과 즉시 일어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전자는 하루의 시작부터 타협하는 거고 부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승리가 하루 종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실천은 더욱 중요해요.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을 때 팀원이 늦게 자료를 줘서라고 말하는 대신
제가 일정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개인 재정 관리에서도 책임감은 필수예요. 돈이 부족한 이유를 월급이 적어서라고 탓하기보다 지출 습관을 점검하고 부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랜트 카돈 자신도 파산 위기에서 이런 마인드셋으로 재기에 성공했답니다. 건강관리에서의 책임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변명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등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건강은 100%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책임감 실천은 특히 중요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대신 자신이 개선할 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볼까? 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책임감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임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당신을 놀랍게 성장시킬 거예요. 일상에서의 책임감 실천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되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죠. 작은 책임감이 모여 큰 성공을 만든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랜트 카돈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강조해요. 외부 자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지만 자신이라는 자산은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랍니다. 자신을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식, 기술, 경험, 네트워크, 건강, 마인드셋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해요. 워런 버핏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시장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세미나,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죠. 건강도 중요한 자산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필수 요소랍니다. 그랜트 카돈도 매일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네트워킹도 자산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당신의 네트워크가 당신의 순자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먼저 베푸는 자세를 가지세요. 마인드셋 개발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긍정적 사고, 회복 탄력성,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은 모두 개발 가능한 자산입니다. 명상, 독서, 코칭 등을 통해 정신적 자산을 키울 수 있어요. 자신을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복리의 마법은 자기 개발에도 적용된답니다. 자신이라는 자산에 투자할 때 명심할 점이 있어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오늘 읽은 책이 당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거예요. 자신을 최고의 자산으로 만드는 여정,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배의 법칙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 필요해요. 그랜트 카돈은 지식 웨사웃 행동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전략은 대량 행동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10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고객 10명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100명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압도적인 행동량이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즉각 실행 전략이에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48시간 내에 실행에 옮기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실행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타이밍을 놓치는 것보다 70%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게 낫죠. 세 번째는 실패 활용 전략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하세요. 그랜트 카도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라고 말해요. 실패할 때마다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고 다음 시도에 반영하는 거죠. 실패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전략은 시간 관리 혁명이에요. 10배의 결과를 만들려면 시간을 10배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회의, SNS, TV 시청 등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을 과감히 줄이세요. 대신 그 시간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투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책임 파트너 전략이에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파트너를 맺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세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누군가와 약속했다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측정과 조정 전략이에요. 매주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측정하고 필요하면 전략을 조정하세요.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성공 확률을 높여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랜트 카돈의 말처럼 성공은 마법이 아니라 대량 행동의 결과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10배 여정을 시작해보세요.